그 모든 학문의 기본은 수학이에요. 그리고 그 수학을 토대로 과학이 지금 이 시대 또 앞으로 시대에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농사를 짓더라도 과학적 마인드, 수학적 마인드가 있으면 굉장히 체계적이고 정확하고 또 필요한 것을 발명하고 이런 방식으로 농사를 지을 거예요. 탁월하게 짓겠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주먹구구로, 감으로 짓죠. 그러면 탁월한 농부가 될 수가 없죠. 예. 앞으로 시대는 무슨 일을 하든지 비슷합니다. 수학과 과학적 마인드를 갖추느냐 안 갖추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또는 이 시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수학과 과학적 마인드를 깊이 있게 심어줄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죠. 교과 과정을 많이 보면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충실하게 또 100점을 받고 전교 1등을 해도 이, 이 수학과 과학적인 마인드가 길러질 것인가? 쉽지 않죠. 정말 탁월한 애들은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그 외, 교과 과정 외. 그걸 뛰어넘는 아이들이죠,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그 길을 찾아가면서 했던 것들이 고전들을 읽는 거였고, 또 특히나 이제 데카르트, 뉴턴의 책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유클리드 원론을 원서로서 몇 번 보고, 데카르트의 방법 소설은 제가 번역서를 2권 받고, 한글로도 2~3번 받고, 영어로 된 자료도 한 2~3번 받고, 또 오디오북으로 영어를, 원서를 한 20번 이상 따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번 이상 본 것이죠. 그랬더니 데카르트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그 의도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쓴 이제 수학책들, 광학, aptics라든지 지오메트리 같은 책들도 원서로 수차례 봤어요. 반복해서 보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수학은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수학과는 완전히 다르고, 뉴턴의 프린키피아만 봐도 그 책은 수학적인 어떤 증명들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상상력이 엄청 풍부한 책이에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뉴턴이나 데카르트나 그 당시 사람들, 라이프니츠나 수학 천재들이 초등학교 연령대, 우리 지금 얘기하는 초등학교 연령대 배웠던 수학은 굉장히 지금과는 많이 달라요. 지금 우리 배우는 수준은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높은 거예요. 그에 반해서 생각하는 힘은 굉장히 떨어지죠. 사색하고 생각하는. 너무 많은 정보들을 압축해서 막 쑤셔 넣고 있으니까 여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에요. 수학을 진짜 잘하려고 하면 생각하는 능력, 힘이 중요하거든요. 그들은 수학자이면서 다 철학자들이에요. 영국에서는 수학이 인문학 쪽에 포함된다고 하죠. 왜냐하면 철학의 기반이기 때문에 철학을 할 수 있는 한 분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제 생각에도 맞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수학, 과학 이거를 어떻게 어떤 길로 제시해서 아이들이 높은 수준에 가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거는 수학만의 문제는 절대 아니다. 과학만의 문제는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호기심과 지적 호기심, 상상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수준 높은 어떤 지식에 접할 것이냐. 그 과정은 교과서를 많이 보는 것보다는 물론 교과서 봐야 됩니다. 뉴턴의 책이나 데카르트의 수학책들, 과학책들, 힐베르트의 책들, 라이프니의 책들, 천재들의 책을 스스로 찾아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제 영어를 해야겠죠. 번역된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게. 학자들의 약간 이제 게으름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영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영어를 봐야 돼요. 제가 언어를 좀 중요시 하는 거는 정보 습득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책들을 보려고 하면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건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건 그럼 책을 읽을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정보를 찾아가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만약에 제거되면은 무용한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탁월하게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러면 책을 읽는 습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것. 그것은 무엇로 길러줄 것이냐면 우리말로 된 책이었어요. 우리말로 된 책. 어린아이들한테 지금 유아기에 영어로 된 책을 또 그렇게 부지런하게 읽히고 오디오북에 온갖 것들을 워크시트를 짜서 스케줄하고 다 어찌 보면 너무 과하고요. 하더라도 아주 조금씩 점진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건 그냥 일단은 몰빵을 해서 해보고 안 되면 우리 아이는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천천히 조금씩 장기적으로 하면 다 되는 것을 그냥 막 자기 욕심에 따라가지고 자기 스케줄로 아이를 이리저리 휘두르는 것이죠. 특히 언어 같은 경우 외국어는 모국어를 더 충실하게 하는 게 기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어 책을 예를 들면 부지런히 읽히는데 우리 책은 잘 안 읽힌다. 이건 벌써 문제가 상당한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뭐 영어 드리는 시간에 몇 배는 우리말로 많이 활용을 하고 대화를 하고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건 책을 읽는 능력이고 생각하는 능력은 훌륭한 책, 그러니까 고전, 아주 검증되고 생각을 많이 하는 책들, 그것이 사실은 고전이에요. 그냥 정보를 막 주는 책은 고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책들은 보면은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생각의 깊이로 그 저자의 생각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좋은 책이거든요. 그런 책들을 자꾸 읽혀야 되죠. 첫 번째는 문학 고전들이에요. 상상력이 아주 풍부한 문학 고전들. 아이들이 대부분 좋아해요. 다만 부모님들이 너무 섣부르게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죠. 양에 집착해가지고 처음에 예를 들면 보물상 같은 책, 뭐 오지마법사 같은 책을 며칠 만에 읽을 걸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는 뭐 한 달에 한 권 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천천히 조금씩 읽다 보면 다 읽게 되죠. 그래서 문학고전으로 생각하는 힘, 또 어휘력, 배경지식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춰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책을 읽는 능력을 심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사이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많은 책들을 읽었고 아무리 두꺼운 책이라고 해도 이 아이는 그냥 집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어떤 준비, 마음의 준비들도 있죠. 그러니까 뭐 거부감 같은 게 별로 없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사상고전이라든지 사회과학 쪽 또는 과학이나 또 수학과 관련된 책들을 그 다음에 읽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걸 보세요. 아이가 어제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읽은 책들을 읽겠다고 도서관에서 빌려서. 근데 이 책을 하루 만에 다 읽은 거예요. 이런 책을. 아이한테는 쉽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요. 이 내용을 보면 여기 빛과 전기인데 물리법정에 마냥 쉬운 용어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목차를 보면 야광, 그림자, 빛의 질량, 적외선, 색깔, 렌즈, 신기루, 구명거울, 빛의 굴절, 오목거울, 정전기, 정전기와 방전, 도체, 피뢰침, 전자석, 자석의 양극, MR 유체, 유체 자석, 전지의 원리, 광전 효과, 발전기 원리, 건전지 연결, 전류 역작용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그런 용어들이 쉽지는 않죠. 근데 그런 용어는 어디서 접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는 절대 접할 수가 없죠. 어서 책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책을 그냥 쉽다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런 책을 과학을 해야 되니까 과학책을 막 들이밀면 과학책을 읽을까요? 수학이 중요하니까 수학책을 막 들이밀면 읽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아이들은 전인적이에요. 그래서 수학이든 과학이든 그 한 가지의 어떤 문제에 국한된 건 절대 아니거든요. 능력이라는 건 아주 다방면에서 전반적으로 봐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책 읽는 능력이 생기면 이런 책을 그냥 히히덕거리면서 읽는 거예요. 히히덕거리면서. 그럼 이런 책을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 더 높은 과학책들을 접하는 것이죠. 우주에 대해서, 천체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물리, 전자기학 이런 것에 대해서 읽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 거는 교과서에서 주는 어떤 단편적인 지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미토콘드리아에 관한 책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그거는 세포 안에 아주 소기관이거든요. 근데 그 책의 분량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 마치 가장 작은 어떤 소기관, 세포 속에 있는 소기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는 것인데 우주를 경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광대한 우주를. 왜냐하면 그 원리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생명을 보는데 그 생명 현상에서 많은 것들을 관찰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꼭 그 생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수학의 문제, 수학을 잘하고 싶게 하시려면 수학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요. 점수에 좀 연연하지 않고 학교 그냥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 좀 따라간다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걸 자꾸 더 높은 수준으로 가려고 그런 유형의 문제에 익숙해지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고 다방면의 책을
읽는 습관. 그렇게 함으로써 외국어도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혀주고 책 읽는 습관이 들면 뉴턴의 책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의 책들을 자기 스스로 접해서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이 시간을 어떻게 쓰게 할 것이냐. 지금 학원을 계속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학원도 좋은 학원이면 괜찮지만 지금 다 사실 잘 되는 학원들은 성적을 높여주기 때문에 잘 되거든요. 그거는 또 다른 관점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홈스쿨을 아이하고 하는 이유도 그 시간에 중요하지 않은 것에 아이의 인생을 매이게 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고, 진짜 이런 능력으로 갈 수 있는 조금이나마 시간을 그렇게 활용하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이 책을, 이게 둘, 셋, 넷, 5권, 물리, 화학 이런 것들입니다. 5권의 책을 하루 만에 읽는데 몇 시간이 걸렸을까? 그냥 즐거워서 막 읽기 때문에 뭐 제가 또 옆에 있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근데 아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놀았다고 그래요. 할머니가 얘기하는 것은 다라에다가 물을 갖다 놓고 각종 종이라든지 뭘 갖다 놓고 막 이제 전투도 하고, 제가 이사기의 어떤 상상 속의 세계를 보면 이 아이 머릿속에는 거대한 서사 어떤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막 갖고 놀아요. 그런데 지금 잘못하면은 아이들이 다 소비자로 전락하는, 시청자로 전락하는 그런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이들은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다든지 TV 신청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주도적으로 놉니다. 자기가 이야기를 꾸며내고 자기가 룰을 만들고 그런 능력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능력이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자꾸 감퇴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제가 볼 때는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더 주입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학, 과학의 문제는 오히려 다른 방편으로 보라는 거예요. 문학책을 어렸을 때 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고전 문학책들을 많이 읽혀라. 그 다음에 수학이든 과학이든 그런 책들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또 그런 책들로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해줘라. 이거라는 거죠.